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음, 그간의 좀 시장의 흐름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어떤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좀 뛰고 있는지 또 그런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동안 이면은 시아 공부를 참 열심히 했죠. 그럼 이면은 시아가 굉장히 많이 크게 좀 급등하는 시장에서 되게 강한 종목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았고, 우리도 뭐 좋은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꾸준히 관찰하고 특히 이제 매물대를 돌파해 준다거나 중요한 자리를 뚫어주고 나갈 때, 그리고 가격의 변화가 생겼을 때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물론 항상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우리는 특히 제 채널 리딩 방해하니 어떤 종목이 올라가고 떨어질지 저도 모르고 단지 어떤 친구들, 종목들을 꾸준히 관찰하고 추적 관찰하고 공부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주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까 이걸 매일 살펴봅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매수할 자리가 있으면 매수하는 거고 또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손절하는 거고, 즉 주식이라는 게 종목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대응해 주는지 그런 걸 보는 거죠. 이민원시아 영상을 꽤 올린 지 오래됐는데 첫 번째 알려드린 자리 매물대를 뚫어줄 때 우리가 굉장히 유심 있게 보아야 됩니다. 그날이 바로 이날이었죠. 17일부터 사실 제가 매수했으면 한 날은 이날 3번 차트 여기부터거든요. 여기 3번 차트예요. 아마 우리 가족분들은 잘 아실 테고 이때부터 날아가기 시작해가지고 뭐 이날 12% 다음날 뭐 이때 11% 이날도 21% 그러고 금요일 날도 강하게 올라가가지고, 목요일 날도 강하게 올라가서 28%, 여기서 여기까지만 거의 뭐 5, 60%의 수익이 나오죠. 물론 이러한 수익은 사실 시장이 잘 받쳐주고 이 종목이 우리의 뜻대로 잘 올라갔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뚫어주고 자리를 깨면 다시 한번 박스권을 만들어주는 거죠. 즉,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맞추는 게 아니라 추세를 뚫고 올라갈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결정해 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같은 패턴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앞으로 시장에서 꾸준히 공부하고 놓치지 않아야지만이 좀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이 나타났을 때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요. 제가 보통 나의 경제의 나의 공부 이야기에서도 제가 지금 올려놨거든요. 오늘도 올려놨으니까 가족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코스닥과 바이오, 강하게 살 로봇주 이런 거 올려드렸었는데 그만큼 로봇주가 이제 금요일 날도 알려드렸다시피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공부한 종목들 보면 대단하죠. 이 정도의 수익률을 갖고 와요. 뭐 DIC, 뭐 고영, 온코니, 테라프지 다 올라갔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많은 가족분들이 이미 제 영상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많이 공부를 하시겠지만 오늘은 특히 고영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큰 세 가지 섹터 흐름이 굉장히 강해요. 어디가 강하냐? 일단 로봇주가 굉장히 강하죠. 로봇주입니다. 또 하나가 의료용 AI예요. 두 번째가 의료용 AI가 굉장히 강하고 또 하나가 바이오주입니다. 이런 로봇주라든가 의료용 AI, 바이오주는 전체적으로 코스닥에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같은 날 코스닥이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코스피는 떨어진 거에 반해서 코스닥이 거의 3.71%가 올라갔고 지수 차트를 봐도 코스닥 차트 자체가 코스피하고는 틀리게 5주선을 회복해 줬어요. 즉 코스피는 5주선을 회복을 못 해줬는데 코스닥은 강하게 회복시켜 줬기 때문에 너무 쉽죠. 다음 주부터 5주선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코스닥의 흐름은 더 강해집니다. 그러면 코스닥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로봇주라든가 특히 바이오주라든가 의료용 AI 이쪽이 시장에서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돈의 흐름이라고 하고 주식을 할 때는 특히 트레이딩이나 이런 걸 하실 때는 이 돈의 흐름을 빨리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2차 전지가 막 제가 얘기했을 때부터 2배, 3배를 갔죠. 그렇게 간 이유가 바로 돈의 흐름을 제가 굉장히 빨리 봤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몇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종목들은 나의 경제, 나의 공부에 공부하시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잘 보시고 대단히 많이 올라가요. 근데 그 중에서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저는 고영을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고영을 찍는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고영을 지금 사놨고 고영을 찍는다고 그래가지고 고영의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지 떨어질지 저도 몰라요. 이해하셨죠? 누군가가 저한테 고영 내일 올라가요? 그럼 저는 모른다고 대답할 거예요. 고영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걸 미래에서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미래에서 오지 않는 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나는 고영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주식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매물대 돌파할 때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걸 돌파해주면 그 다음부터 굉장히 강하게 흘러갑니다. 다시 이민원시아로 돌아와서 이민원시아가 매물대를 돌파했을 때 이렇게 누군가가 강한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싣고서 이거를 뚫어주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 매물대를 뚫어줬으니 여기만 깨지 않으면 앞으로 흐름이 강해지겠구나 그러면서 이때도 며칠간 옆으로 갈 때도 이전 저점만 깨지 않으면 괜찮으니까 잘 보고 계시라고 했는데 이때 한번 날아가고 또 날아가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날아가고 이만큼 가 있는 거예요.
모든 종목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돌파 매매라는 게 뚫어주고도 깨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될 확률이 꽤 크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SPG가 그런 경우에 SPG도 제 예전에 얘기할 때는 이런 데 잘 보고 계시라고 그랬거든요.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이제 너무 높죠. 이렇게 매물대를 뚫어줄 때 사실 많은 개인분들이 매물대를 뚫어주고 급등할 때 오히려 탈출을 하거든요. 사실 사람의 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익을 빨리 실현하거나 원래 이제 빠져나오려고. 예를 들면 SPG 같은 경우는 이런 데 많이 물려 있으신 분들이 많이 물려 있고 고통스러웠던 분들이 이제 난 빠져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단기적인 시각을 갖고 오히려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 매수할 자리에서 빠져나갔더니 결론은 이렇게 됐죠. 날아가고 또 날아가고 또 날아가고 여기 와 있습니다. 이제 못 따라잡죠. 그죠? 우리가 보통 제가 이 SPG 공부할 때 여기부터 했으니까 박스권 이제 26,000원짜리가 2배가 넘게 뛰었어요. 물론 SPG 주가가 지금 끝난 건 아니에요. 대응 방법은 나의 경제 공부에 올려드렸고 마찬가지로 고영이 앞으로 떨어지고 올라가고 뛰는 거 그거 아무도 몰라요. 미리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월봉에서 고점이거나 사상 최고가가 아니죠. 오히려 더 3만원대를 뚫어주면 더 강해지겠죠. 4만원대도 가고 5만원대도 가고. 그러니까 내가 매수해야 될 자리는 어디냐는 거죠. 일단 3번 차트를 만들어준 다음에 이식켜서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저 몇 달 전부터 고영이란 친구가 의료용 AI 로봇 관련주의 대장주죠. 주식을 할 때는 항상 대장주를 하시는 게 제일 유리해요. 대장주가 2% 밀리면 나머지 주식들은 거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씩 밀리기 때문에 항상 대장주를 해야죠. 대장주가 20%를 떼어도 그 밑에 친구들은 10%, 16% 이렇게 못 돼요. 대장주 위주로 하시는 게 좋은데 의료용 AI 로봇 관련 중에서는 고용이 지금 대장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바로 거래대금이 말해주는 거죠. 물론 월봉에 대한 변곡점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가 정확하게 24,000원이에요. 즉 25,000원을 뚫어주게 되면 그 다음 목표가는 3만원대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자리를 잘 봤을 때 뚫어주고 나갈 때 매수 타임이 되는데 고용은 그동안 굉장히 복잡한 차트를 갖고 있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급락하기도 하고 자리 잡기 힘들죠. 첫 번째 매수 타임은 3번 차트죠. 지금 로봇주 중에 이런 차트 갖고 있는 친구가 엄청 많아요. 제가 이거를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일봉에서의 가볍게 추세 전환과 턴을 얘기합니다. 이거 매수 타이밍이죠. 있으면 깨지 않는 순간 이것도 역시나 제가 나의 경제 나의 공부할 때 고용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고용이 앞으로 떨어지고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았으니까 3번 차트 만들어졌으니까 21선만 깨지 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부터 21선을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조정은 왔을지언정 그냥 날아가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가 두 번째 매수할 자리는 없었냐는 거예요. 아니죠. 금요일날도 제가 얘기해드렸는데 금방 SPG가 이전 모든 매물대를 다 뚫고 나간 자리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서 살 줄 알아야 되는데 이날도 개인들만 팔았거든요. 이건 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도 금요일날 보면 앞전에 이 복잡한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잠겨져 있는 구간이 있었어요. 거기가 여기죠. 이런 모든 구간들을 이 매물대, 그러니까 많은 매물대들이 잠겨져 있던 구간을 누군가가 우린 모르겠지만 선도 세력이 아주 강한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통해서 빵 뚫어버렸습니다. 이걸 빵 뚫었는데 매물대 돌파해줬다 매수 타이밍이고 당연히 좋은 자리에 와 있죠. 그럼 매매 동향을 보면 이건 수급이 아니라 매매 동향이라고 그래요. 제가 매매 동향을 보면 전적으로 개인만 팔았죠. 물론 이리타고 해가지고 내일도 외국인이 사고 프로그램이 산다는 건 없어요. 당연히 내일도 떨어질 수 있고 오히려 기관하고 외인들이 차익 실현하면서 속임수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떨어질 수는 있어요. 네, 그런 걸 너무 이렇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이제 수익권에 계신 분들은 5일선 이만큼 따라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런 데까지. 그러면 그냥 5일선만 안 깨면 돼요. 이해하시죠? 들고 계신 분들은 5일선 안 깨나 쭉 홀딩이 가능한 거고 특히 30분 봉상 같은 데서 20선까지 조정을 주지 않으면 더 좋은 거고 10선 찍고 그러니까 월봉에서 보면 보통 이제 헬라키스트가 그런 경우인데 이제 다 나의 경제 공부에 잠깐 설명드렸어요. 월봉에서 보면 첫 번째 양봉이 강하게 뛴 다음에 두 번째 양봉이 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SPG 같은 경우가 이제 첫 번째 양봉이죠. 그러면 다음 달에 전월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뛸 수 있는 것처럼 고영도 첫 번째 월봉에 양봉이 생긴 거거든요. 그럼 상황에 따라서는 조정받고 떨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밀릴 수도 있긴 하지만 심하게 조정이 12월 달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양봉이 뜰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일단 일봉에서 5일선이 따라 올라갔을 때 5일선만 안 깨면 되는 거고 30분 봉상 같은 데서도 이렇게 좀 10선 같은데 11선 같은데 이런 데만 안 깨면 상당히 좋은 자리 같아요. 즉 일단 첫 번째 매수 타임 놓치게 된 건데 모든 매물대를 돌파해주고 있는 앞에서 특히 작은 1번 차트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여기를 회복시켜줄 때 3번 차트 만들 때가 제일 좋았고 지금도 모든 매물대를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심하게 조정이 들어왔을 때 이전 고점들
뭐 22,000원대라든가 이런 데만 깨지 않으면 고영의 앞으로 주가 흐름이 좋아진다는 거죠. SPG처럼 예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마 SPG를 제가 설명했을 때 똑같이 설명했을 거예요. 이런 자리가 왔을 때 이렇게 고영하고 똑같죠. 모든 매물대를 뚫어주고 나가는 이런 거래량, 거래대금이 들어왔을 때는 그 다음번에 주가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데만 깨지 않으면 가격이 뛰고 올라갈 확률이 있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똑같죠? 그냥 날라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뛰었어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수익률이 얼마냐면 종가 기준으로 10%가 되고 여기가 8%니까 거의 이 고점 기준으로 거의 20%가 수익이 나오거든요. 다음날 또 뛰었으니까 그 다음 달에 그 다다음날 여기서까지의 기준만 잡아도 이 친구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뛴 거죠. 요걸 볼 줄 아는 눈이 중요해요. 그래서 쭉 날아가지고 여기가 있는 거거든요. 자, 고영이란 주가가 앞으로 크게 뛸지 떨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주식은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의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일봉에서 5선만 안 깨면 되는 거고 이전 고점들을 심하게 훼손하지 않는 한 고영의 주가는 다시 한번 막강한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통해서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특히 분봉에서의 자리들을 잘 보는 게 중요하고 박스권을 갖고 있는 10분봉에서 이런 자리 저점을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강하게 뛸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이러한 건 이뮤노시아가 말해줬듯 그리고 SPG가 보여줬듯 고영이 그 다음 타자를 보여줄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단 주식은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추는 게 아니고 저도 떨어지면 손절할 거기 때문에 자리를 잘 보고 눌림 목적으로 돌아 나갈 때 잘 대응해 주는 게 중요해요. 항상 가족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고영뿐만이 아니라 200개 종목을 제가 매일매일 공부하거든요. 섹터별로 다 공부를 해요. 공부하니까 꼭 올려놓은 거 반드시 공부하시고 오늘 일요일이니까 편하게 이렇게 계속 돌려서 보시면 나는 많은 부분들이 이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좋은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산책도 다녀오시고 커피도 한잔 하면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